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 셜록 홈즈는 잠시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을 바라보다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와트슨, 우리가 이처럼 기괴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오랜만이지? 응, 공포의 사사건 이래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와트슨, 자넨 오픈쇼 청년에게 닥쳐오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나? KKK라는 것이 오픈쇼일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군. 그리고 그들은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가져온 노쇠 상자 속의 서류에 이상하리만큼 집념을 가지고 있군. 그런데 대령은 그걸 태워버렸기 때문에 제2의 비극이 일어났고 바야흐로 제3의 비극이 일어나려 하고 있어. 와트슨, 멋진 추리야. 이처럼 기압이 낮으면 자네의 뇌세포는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보군. 하지만 자네가 방금 한 추리는 매우 단편적이야. 뛰어난 동물학자, 예컨대 귀비의 프랑스의 동물학자는 뼈 하나만 보아도 그 뼈의 임자인 동물의 생김새를 생생하게 그려냈어.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그려보게.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복수 삼아 할 일이 있네. 자네는 나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내 재능 일람표 비슷한 것을 만들어준 일이 있었지? 그래, 거기 있는 책장 구석에 꽂혀 있을걸. 누가 건드리자만 않았다. 여기 있군. 그래. 나는 한 장의 도표를 펼쳤습니다. 홈즈의 재능 명셈. 식물학 광범위하게 공부했지만 깊이는 불충분. 화학 부분적으로 강함. 지질학 런던 주변 100km 이내라면 옷이나 구두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보고 그 지역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음. 해부학 자세하지만 계통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음. 문학 순문학은 어설프지만 범죄 기록에 관해선 걸어다니는 사전. 법률학 변호사도 상의하러 옴. 철학 아는 바가 없음. 천문학 거의 모르는 상태임. 정치학 전혀 관심이 없음. 예술 바이올린은 수준급. 무술 권투는 사회전 선수 정도. 목검술은 영국인으로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음. 유도는 검은 띠를 둘렀음. 경제학 백지에 가까워 싸구려 하숙집에서 쪼들리고 있음. 건강 지나친 흡연으로 니코틴 중독 증세가 있음. 와트슨, 이 목록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 홈즈는 파이프를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 그건 내가 문명에 이긴 백과사전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한다는 사실이야. 백과사전 출판사의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두뇌란 다락방과 같아서 곧 차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되도록 잊고 있다가 필요한 때마다 백과사전 신세를 지고 있어. 말하자면 백과사전 애호가라고나 할까? 이번 사건에서도 당장 도움을 받기로 하세. 자, 백과사전의 K양을 찾아볼까? 내가 백과사전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자 홈즈는 그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책장을 펼치기 전에 왜 오픈쇼 대령이 기후가 좋은 플로리다에서 이 추운 영국의 시골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 존 오픈쇼 청년은 아까 남북전쟁 후의 정치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오픈쇼 대령이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이웃과 교제를 하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뼈대로 해서 추리를 발전시켜 보세. 대령은 편지가 오기 전부터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것이 무슨 일일까? 내 생각으로는 대령은 전쟁 후의 활동에서 처음에는 선두에 나서서 일하다가 나중에 동지들을 배반했을 거야. 그 때문에 동지가 거꾸로 적이 된 거야. 그 적의 정체는 오픈쇼 일가가 받은 세 통의 편지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 와트슨, 자넨 세 통의 소인이 찍힌 곳을 기억하고 있나? 처음 것이 인도의 퐁디셀이, 다음 것이 스코틀랜드의 댄디, 그리고 마지막 것이 런던의 이 지구로부터였어. 세 지점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알 수 있겠나? 알겠어. 셋 다 항구야. 편지 보낸 자는 배를 타고 있어. 맞았네. 저기 배를 타고 있다는 건 확실해. 자, 큰 실마리가 잡혔어.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령의 경우엔 협박장은 인도에서 보내졌는데 그것이 대령에게 도착한 지 7주일 후에 변을 당했어. 다음은 청년의 아버지 경우야. 협박장은 스코틀랜드에서 붙여졌고 배달된 지 나흘 뒤에 비극이 일어났어. 7주일 대 4일. 여기에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인도는 영국에서 머니까 7주일의 공간이 생기고 스코틀랜드는 가깝기 때문에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어. 즉 거리에 비례하고 있어.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이가 벌어졌을까?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 그럼 설명해 주지.
협박자들은 범선을 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놈들은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꼭 협박장을 희생자에게 미리 보내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번 경우에도 그 관습인지 규칙인지를 충분히 지켜 기항지에서 협박장을 보냈어. 아마 배달된 직후에 곧 실행하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교통기관은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고 있어. 협박장이 실린 배는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 기선이었지. 그래서 협박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희생자의 손에 그것이 도착했어. 이에 비해 협박자들의 배는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속력이 아주 느린 범선이었어. 따라서 그들이 가까스로 영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협박장이 대령에게 배달되고 나서 7주일이나 지난 뒤였어. 맥주 같으면 김이 빠진 격이지만 협박자들은 예고대로 희생자를 죽여버린 거야. 스코틀랜드에서 붙여진 협박장도 역시 기선에 실렸겠지만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흘 뒤에 실행할 수가 있었던 거야. 설명을 다 듣고 난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 이번에 온 협박장은 런던에서 붙인 거야. 앞서의 2번에 걸친 예로 본다면 오늘이라도 참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야. 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등골이 오싹해지는군. 홈즈, 자네는 이 잔혹한 협박자의 정체를 알고 있나? 응, 대략은 알고 있지. 먼저 있은 2번에 걸친 완벽한 솜씨로 미루어 본다면 한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략에 뛰어난 놈들이 2명 이상, 아니 아마 서너 명은 될 거야. 그런데 어째서 서너 명이나 바다를 건너와 시골에 사는 약한 인간을 죽여야 할까? 만약 오픈쇼 대령이 갖고 있는 서류가 공표될 경우 놈들은 지위도 명예도 혹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젠 KKK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약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더니 홈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와트슨, 자네 큐 클럭스 클랜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하고 은밀히 물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내가 고개를 젓자 홈즈는 백과사전의 책장을 넘겼습니다. 오, 역시 실려있군. 하며 홈즈는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씌어 있습니다. 큐 클럭스 클랜 약칭은 KKK. 비밀결사의 이름이다. 총의 격철을 당겨 일으킬 때 나는 소리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이 무시무시한 비밀결사는 남북전쟁 종료 후 남부 여러 주의 제양 군인의 일부가 결성한 것으로 순식간에 전 미국으로 펴져 각지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남부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이들의 세력은 정치적 목적, 주로 흑인 유권자에 대한 협박, 나아가 결사의 방침에 배반하는 자의 살인이나 국외 추방에 쓰였다. 결사의 실력 행사 방법은 매우 기발하였다. 먼저 제거 대상자에게 오렌지 씨앗 또는 떡갈나무의 작은 가지를 보내어 경고를 한다. 만일 이것을 받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버리거나 자발적으로 국외로 도망하거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즉각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죽음의 사자가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죽일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결사 대원끼리의 단결은 쇠사슬처럼 단단하고 조직은 강대했으므로 경고를 무시하고 죽음을 면한 자는 아무도 없다. 또 죽음의 사자는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거된 기록도 거의 없다. KKK는 미국 정부 및 남부 여러 주의 용감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주로 남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뜻밖에도 1869년에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그 뒤 각지에서 비슷한 단체가 생기고 있다. 홈즈는 사전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비밀 결사가 무너진 것과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떠나온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떠나온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오픈쇼 대령은 미국에 있을 때 KKK에 관계하고 있었던 거야. 더욱이 상당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체의 중요한 비밀을 쥐고 있었어. 아까 존 오픈쇼가 보여준 노트의 한 페이지도 그 단체의 비밀장부의 일부였던 것이 틀림없어. 분명히 APC 세 사람에게 오렌지 씨앗을 보냈다고 씌어 있었는데 이것은 KKK가 경고장을 보낸 걸 말해. 그리고 APC가 떠났다는 건 시키는 대로 국외로 도망간 것을 나타내고 있어. 맨 마지막에 방문하여 해결했다고 씌어 있었는데 그건 죽였다는 것을 의미해. 노쇠 상자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은 KKK가 저지른 협박과 범죄의 기록이었군. 대령이 태워버린 서류에는 틀림없이 지금 남부서 지도적 지위에 앉아 있는 자의 이름도 적혀 있을 거야.
그자들은 기록을 되찾을 때까지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쇼 일가를 집요하게 노렸던 거야. 들을수록 무서운 이야기로군. 그러나 이제 그 괴상한 사건의 뿌리는 드러났어. 내일은 과감하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줘야겠어. 내일의 활동에 대비해서 휴식을 하는 게 좋겠어. 미안하지만 그 바이올린 좀 집어주겠나? 6. 지옥선 론스타우. 이튿날 아침에는 폭풍우가 거짓말같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홈즈의 하숙집으로 가보니 그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안녕한가 와트슨? 오늘은 먼저 런던의 중심부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셴으로 달려갈지도 몰라. 참 자네 식사도 가져오게 해야겠군. 아침 식사가 올 동안 나는 신문을 읽으려고 접힌 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을 펼치자 중간 크기의 활자가 일면의 표제 활자만큼이나 크게 비치며 내 눈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봐 홈즈. 이미 늦었어. 나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홈즈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급히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어떤 방법으로 죽었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픈쇼시의 이름과 워털루 다리의 비극이란 표제만 보았어. 기사를 읽을 테니 잘 들어봐.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H경찰서의 쿠코 순경은 워털루 다리 부근을 순찰하던 중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소리와 허위적거리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밤이 깊은 데다가 때마침 불어닥치는 폭풍우 때문에 구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경보를 바라고 수상경찰서에 라한치 조그만 증기선의 출동을 요청하여 수십 분 뒤에 물에서 건졌지만 조난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봉투로 호셴의 존 오픈쇼 청년으로 판명되었다. 조난자는 아마 워털루역을 떠나는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길을 서둘렀던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어두웠던 탓으로 발을 잘못 디뎌 템즈강 증기선 선착장에서 강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체의 폭행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실수로 인한 죽음인 것이 확실시되며 이처럼 위험한 장소가 주요 역 근처에 있다는 데 대해 시 당국에 맹성 크게 반성하여 깨달음이 촉구한다. 홈즈가 낙담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내 자존심은 완전히 상처를 입었어.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 죽음의 사자들을 붙잡아 보이겠어. 모처럼 나를 믿고 멀리 호셴에서 찾아온 청년을 죽음의 길로 돌려보내다니.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책략에 뛰어난 놈들이야. 어떤 방법으로 그처럼 위험한 장소에 오픈쇼를 끌어들였을까? 아무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이라도 통행인이 있었을 텐데. 좋아, 이렇게 되면 책략에는 책략으로 대할 수밖에. 와트슨 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게. 자, 그럼 난 나가 보겠네. 아니,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경찰서로? 무조건 단순한 실수로 처리해버리는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이 경찰이야. 내 손으로 그물을 쳐야겠어. 경찰이라도 파리쯤은 붙잡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잡는 건 거물이야. 그날 하루 종일 본업인 병원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내가 베이커 거리로 간 것은 밤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그때까지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시가 가까워져서야 지친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빵을 마구 씹어 삼켰습니다. 몹시 시장한 모양이지? 응, 사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 생각할 틈도 없었어. 그럼 수학이 있었겠군. 놈들은 내 소나기에 꽉 쥐어 있어. 오픈쇼 청년의 원한을 푸는 것도 시간 문제야. 와트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 보고만 있게. 내가 협박자가 되어 놈들에게 죽음의 경고장을 보내는 거야. 뭐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홈즈는 선반에 있는 오렌지를 잘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빼내어 그 중에서 5개를 가려 봉투에 넣고 봉하는 곳에 존 오픈쇼의 대리 셜록 홈즈 라고 붉은 잉크로 적었습니다. 겉봉에는 미국 조지주 사베나항에 입항 예정인 범선 론스타우 선장 제임스 카알푼씨 앞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가 먼저 기선에 실려 도착해 있다가 범선 론스타우의 입항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지. 홈즈는 소리 죽여 웃더니 이 편지를 보면 아무리 신경이 굵은 선장이라도 잠을 못 이룰 걸세. 오픈쇼 대령이 무서워 벌벌 떤 검은 예고의 공포를 자기가 맛보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카알픈 선장이란 누군가? 갱들의 두목이지. 다른 놈들도 해치워 버리겠지만 먼저 두목부터야. 홈즈 어떻게 이놈의 범행이란 것을 알았지? 홈즈는 날짜와 배의 이름이 잔뜩 적힌 종이 쪽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걸려 로이드 선박협회의 기록과 낡은 신문을 뒤져 188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퐁디세리항에 기항한 모든 선박의 그 뒤의 행선지를 조사했어. 그 2개월 동안에 퐁디세리항에 기항한 외항선은 모두 36척 있었지. 그 중에 론스타 아호라는 이름이 내 주의를 끌었어.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론스타아란 미국 텍사스주의 애칭이니까. 우선 미국계의 배라고 단정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일라이어스 오픈쇼가 죽은 것은 그해 5월 2일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들어맞아. 그래서 다음에는 스코틀랜드의 댄디항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그 론스타아호가 1885년 1월에 기항한 사실이 있었어. 이건 오픈쇼 청년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은 달이야. 이로써 짐작은 확신으로 변했지. 더 나아가 런던항에 정박 중인 배를 조사해 보았더니 있었군. 론스타아호가. 맞았어. 지난주부터 계속 머물러 있었지. 즉시 엘버트 독에 가보았더니 오늘 아침 밀물대 템즈강을 내려가 사베나항으로 향한 것을 알았어. 살인자들은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철수한 거야. 강어기에 가까운 그레이브센트에 조회 전보를 쳤더니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답전이 왔지. 지금쯤 화이트섬 근처를 항해하고 있을 거야. 이대로 놈들을 놓아줄 셈인가? 천만에. 이미 그물을 쳐놓았어. 론스타아호의 선원 구성은 선장과 2사람의 항해사가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핀란드와 도이치란드 사람이야. 더구나 이 3명의 미국인은 어젯밤 모두 상륙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선했어. 이쯤 증거가 갖춰지면 충분해. 론스타아호의 짐을 실은 노무자들에게 들었는데 다음 기항지는 사베나항이 틀림없다고 했어. 그래서 사베나항에 속달 우편을 보냈지. 또한 사베나의 경찰에 전보를 쳐서 이러이러하여 세살인범이 귀하에 도착할 것이니 즉시 체포하라고 부탁해 놓았어. 물론 경시청에도 정식으로 의뢰가 가겠지. 살인자들이 이 5개의 오렌지 씨앗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겠지. 그러나 홈즈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베나 항으로부터의 통지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해의 폭풍우는 전에 없이 집요했습니다. 대성양 위를 미친 듯이 휩쓸고 수많은 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론스타아호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정보통인 홈즈가 선원클럽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원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론스타아호라 새겨진 보트의 조각이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론스타아호의 운명은? 그리고 세살인범들은?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